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특허 관련된 말씀 주시기 위해서 내려와 주신 엄정한 분에게 큰 박수로 오늘 강의 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엄정한 벨자입니다. 네, 식사 계속 하시면서 그냥 부담 없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주제는 병원 연구자를 위한 특허 전략이라고 하고요. 저쪽에 제 연락처가 있으니까 하시면서 뭐 궁금하신 점이나 뭐 이런 점은 언제든지 이메일로 가볍게 물어봐 주셔도 되고, 네,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왜 의료인들이 특허를 내야 할까? 원장님. 왜 이렇게 많이 내세요? 현장의 니즈를 우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네, 현장의 니즈를 의사 선생님들만큼 잘 아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건 우리가 직접 특허를 내고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아산병원이랑 일을 시작을 한 게 2013년부터였어요. 그래서 오늘 아산병원 사례가 좀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연세의료원이랑도 일을 같이 하고 있고, 저희가 병원들이랑 한 9개 병원 이렇게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게 그러면 특허를 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아마 가장 많이 알고 있는 특허 사무소가 저희 특허법인 BLT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진행하다가 뭐 갑자기 궁금하다 뭐 그런 거 있으면은 그냥 방해 안 되니까 바로바로 질문 주시면 그러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우리나라의 산업을 이끄는 그 얘기를 짧게 하자면 60년대에 저는 이제 화공과를 나와서 저희 선배님들이 이제 교수님들이 되신 분들이 60년대에는 50년대 비료를 만들었대요. 그리고 나서 60년대, 70년대에 이제 막 중화학, 막 공업, 막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발전하고 70년대에 이제 섬유 산업이 막 발전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80년대가 되면서 이게 이제 지정학적인 어떤 영향 때문에 반도체 쪽을 싹 쓸던 일본 쪽에 있던 반도체 산업이 대만이랑 우리나라로 옮겨오게 된 지정학적인 영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80년대부터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때 또 조선업이 그때 막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90년대에 이제 자동차, 자동차가 막 수출 엄청 많이 하고 그리고 나서 2000년대에는 이제 IT 붐이 일어났죠. 그래서 뭐 그때 테헤란노가 생겼습니다. 90년대 후반부터 인터넷 비즈니스가 막 생겼죠. 그리고 게임 산업이 생겼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달러가 유입되는 여러 가지 경로들이 막 생겼는데 2010년대부터는 단연코 화장품, 화장품, 그 다음에 의학 기술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회사들이 지금 상장된 회사들이 엄청 많고, 그 다음에 바이오 회사들이 낸 특허들을 미국의 유럽의 다국적 제약사들이 이제 라이센스를 받아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신약까지 그냥 다 출시하면 좋은데, 근데 그러기에는 이제 미국 FDA 통과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 SK 바이오 쪽에서는 이제 한번 성공을 했는데, 근데 이제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사례도 나오겠지만,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셀트리온에서 일하다가 이렇게 오신 박연수 변리사님이 계시고, 그분이 이제 바이오랑 의약 쪽을 하고, 그다음에 정태균 변리사랑 저랑 의료기기 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산병원이랑 2013년부터 했고, 아산병원이 그때 막 특허 관리를 이제 해야겠어라고 하면서 이제 그때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현장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들이 결국에는 돈이 되려면 그릇에 담겨야 돼요. 우리가 계란을 먹을 때도 계란 노른자랑 흰자가 중요하지만 계란 껍데기가 없으면은 계란이 유통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특허는 여러분들의 그 현장에서 얻어진 그 아이디어를 담아내는 계란 껍데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료인들이 요즘에 특허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일단은 가장 기초적인 내용부터 빠르게 지나갈게요. 특허 출원과 특허 등록은 다릅니다.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특허 출원은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우리 이제 연구지원팀에서 발명신고서라고 하는 그런 그 문서, 어렵지 않습니다. 요즘에 뭐 챗GPT도 많이 도와주니까 문서 작성하다가 이렇게 발명신고서에 담아서 구체화시키고 담아서 이제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 이런 게 되나요? 그러면 연구지원팀에다 여쭤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연구지원팀은 보다 전문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특허사무소한테 보냅니다. 그러면 특허사무소에서 선행기술이 있나 없나를 찾아봅니다. 왜냐하면 돈 내서 특허 만들었는데 거절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 대전의 특허청이 이제 세계적으로도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름이 바뀌었어요. 지식재산처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식재산처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리사들이 의사 선생님들이랑 만들어낸 그 도큐멘트를
특허청에 접수하는 그 과정이 특허 출원이에요. 네, 그러면은 출원 번호라고 하는 게 생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름은 발명자에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출원인은 건양대학교가 되는 거죠.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이런 식으로. 자, 그렇게 해서 출원이 이루어진 다음에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는데 특허 출원되고 나서 1년 6개월 뒤에 출원 공개라고 하는 게 됩니다. 특허청 지식재산처에 접수가 되고 나서 1년 6개월 동안은 경쟁자들이 이 아이디어를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그 사이에 좀 더 그 아이디어를 구체화시켜서 후속 출원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게 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허청에서 이제 심사가 이루어지는데 보통은 한 1년 반에서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만약에 이게 너무 아이디어가 너무 좋아서 어떤 기업에서 와서 교수님 이거 저희랑 사업화를 좀 빨리 하시죠. 그러면은 연구지원단한테 얘기해서 우선심사 좀 빨리 받아봅시다. 그러면은 뭐 한 7개월, 8개월 만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걸 우선심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급행료를 내야 돼요. 근데 그리고 출원 상태에서도 계약을 맺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너무 급하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심사를 받고 특허 결정을 받으면 그러면은 등록증이 나오는 거고 그 특허를 이용해서 뭔가 사업을 뭐 하고 싶은 그런 기업에 넘기는 게 기술 이전입니다. 기술 이전하면은 돈이 오가죠. 돈이 오갑니다. 그래서 이 특허를 저희 기업에 주세요. 아니면 이 특허를 저희 기업이 5년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전용 실시권 계약을 체결해 주세요. 아니면 전용까지는 저희가 돈이 없고요. 그냥 저희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서 남들이 또 할 수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별도의 계약을 맺어서 이제 건양대병원에서 다른 기업한테 라이센스를 줄 수 있지만 어쨌든 한 기업한테 비독점적인 라이센싱을 주는 게 통상 실시권이에요. 그런 게 있구나. 그냥 그 정도만. 어쨌든 돈이 움직여요. 이러면 특허를 팔거나 전용 실시권 계약을 맺거나 아니면은 통상 실시권 계약을 맺거나 그러면 돈이 움직여요. 그러면 그 돈이 산학협력단 대학교 쪽으로 왔다가 발명자들한테 발명자 보상금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특허를 통한 돈의 흐름에 있어서 첫 번째. 그래서 요 뒤에 직무 발명에 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특허가 돈이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A라는 기업한테 라이센스를 줘서 그게 상용화돼서 돈을 벌었는데 근데 B라는 기업이 이거 아이디어 너무 좋은데? 그러면서 그냥 카피했어. 그러면 A라는 기업이 B라는 기업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제 특허 소송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은 B라는 기업은 여기 와가지고 무효 심판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허 소송을 가장 빨리 끝내는 방법은 그 특허를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심사가 잘못됐다. 그러면서 무효 심판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쭉 싸워서 이제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뒤에 또 케이스가 있으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건 그냥 더 세부적인 내용이니까 참고 자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간에 요거 있네. 여기 빨간색 이렇게 돼 있는데 의견 제출 통지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낸 아이디어는 여러분들이 봤을 때 너무 예뻐. 내 아이디어 너무 예뻐. 영미권에서는 그래서 발명을 브레인 차일드라 그래요. 내 머리에서 낳은 자식이다. 너무 이쁜 거야. 그래서 그럴 리가 없다. 심사관이 뭔가 이제 거절을 내렸다. 그러면은 막 엄청 막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람 생각하는 게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출원된 발명의 거의 90% 이상은 특허청으로부터 거절 의견을 받아요. 그래서 거기서 변리사들이 그게 아니라 심사관님이 가져온 이 선행 기술은 요래 해서 다르니까 우리 거를 등록시켜 주세요 라고 이제 의견서를 제출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요거를 중간사건이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심사관이 그런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등록 결정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과정은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 세계에 동시에 등록받는 국제 특허가 존재한다? 아닙니다. 그래서 뭐 옛날에 그 케이블 TV 보면은 중간에 왜 이렇게 광고 좀 나오잖아요. 그 약간 지역 광고스러운.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옛날에 장미칼 막 이런 게 기억이 나실 거예요. 칼 옆에 장미 모양. 그게 그걸 보면은 세계 특허 획득 막 이렇게 옆에 써 있는데 거짓말입니다. 세계 특허는 없어요. 세계 특허라고 하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나라마다 법이 다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나라마다 법이 다르기 때문에 각 국가별로 특허를 획득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국내 출원 후 언제든지 해외 출원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 특허 출원을 하고 나서 1년 이내에 해외 출원해야 됩니다.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다이렉트로 이제 진입을 시킬 수도 있고요. 요 두 번째가 PCT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특허 출원하고 나서 1년 안에 PCT 국제 특허 출원을 가면 그러면은
우리나라 출원일로부터 2년 반, 이게 진입하는 나라마다 좀 다르긴 한데 대충 2년 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기간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로 진입할 때. 근데 PCT 국제특허 출원은 임시적인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특허 출원을 PCT로 띄워놓고 그 다음에 2년 반 지나기 전에 미국이나 중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이나 이런 식으로 진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PCT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가 아이디어 상태에서 이게 제품화 되기까지는 상당히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1년 안에 어느 나라를 진입할지를 벌써 선택하라고? 그건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PCT를 갑니다. 그래서 그 그러니까 산학협력단이랑 대학이랑 모든 거의 대부분의 교수님들이랑 산학협력단이랑 약간 이제 의의가 상하는 부분이 저 부분이기도 해요. 내가 이 아이디어는 이거는 완전 글로벌인데 왜 PCT 선정 안 해줘? 그래서 의의가 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심사를 통해서 이렇게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왜냐하면 PCT를 하고 해외 출원 나갈 때 비싸요. 비용이 비쌉니다. 우리나라는 특허가 좀 저렴한 편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1,000만 원 넘어가는 게 뭐 예사고요. 일본도 뭐 700만 원, 800만 원 넘어가고 유럽은 더 비싸요. 그래서 PCT로 나가는 대학교의 특허들은 매우 한정적입니다. 대학마다 좀 달라요. 근데 일단은 다국적 기업한테 팔아넘길 목적으로 만들어진 특허군이다, 특허 포트폴리오다. 그러면은 PCT를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지원해줄 필요는 있는 거죠. 자, 네 번째, 아이디어만으로도 특허 출원이 가능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물건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뒤에 또 다른 병원들 케이스가 있는데 아이디어만으로도 특허 출원은 가능합니다. 근데 너무 추상적인 아이디어는 안 돼요. 네, 너무 추상적인 아이디어는 안 되고 적어도 뭔가 이렇게 구조도라든가 설계도 비슷한 거, 그러니까 완전 막 공학적인 설계도 막 이런 것까지는 아니어도 어떤 그 모듈 구성도라든가 설계도라든가 아니면은 뭐 좀 이렇게 제안서 쓸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R&D 과제 같은 것도 많이 하시는데 R&D 과제 같은 거를 할 때 그냥 연구지원팀에다가 이제 물어보세요. 우리가 이런 과제를 지금 따려고 하고 과제 제안서 초안은 나왔어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연구지원팀에다가 우리 이런 걸로 해서 이제 R&D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라고 할 때 그 중에서 특허 낼 게 있는지 한번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연구과제 딴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안에 있는 내용으로도 어느 정도 출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과제가 끝나기 전에 당연히 나라에서는 특허 출원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라에서 돈을 준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유사한 특허가 기존에 있더라도 추가적인 특징이 있는 경우에 출원 및 등록이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또 애정하시는 크록스인데 크록스 전에 아디다스에서 저런 모양의 샌들이 있었어요. 근데 크록스가 요 뒤에 발목을 잡아주는 거를 만들면서 요게 이제 굉장한 차이점을 또 만들어냈죠. 발목을 굉장히 잘 잡아주고 막 의사 선생님들 막 뛰어다녀도 안 벗겨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등록이 가능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특허 출원보다 논문 학회 발표나 제품 출시를 먼저 해도 되나? 아닙니다. 특허 등록 요건 중에 첫 번째가 신규성이에요. 새로워야 돼. 근데 내가 내 아이디어를 먼저 공개하잖아요. 그러면은 신규성을 상실해요. 내가 공개했더라도. 이거를 대부분의 연구자분들이 잘 모르세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요 한때 유행했던 우리 기차역이나 지하철역이나 입구에서 팔던 그 아이스크림이 이렇게 옥수수 콘에 들어있는 거, 저것도 특허 출원해서 등록 과정에 가다가 본인이 너무 이걸 일찍 밖에 나가서 판 거야. 근데 그걸 누군가가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블로그에 올린 거야. 제3자가. 그래서 저게 이제 자기가 실시했던 그 사진이 공개되면서 자기 특허가 등록이 안 됐습니다. 이거 마찬가지. 우리 그 귀 올라가는 모자 있잖아요. 네, 이것도. 그리고 이제 여기 요 사례는 뭐냐면은 이제 글리백. 글리백 다 이제 들어보신 건데, 이제 글리백의 원래 목적은 이제 그 만성 골수성 백혈병 쪽이었는데 다른 효과가 나온 거야. 그게 이제 비아그라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떤 물질을 이렇게 우리가 만지다 보면 다른 질환에서 효과가 있는 경우가 제법 많아요. 이거를 특허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 용도 발명이라고 합니다. 용도 발명. 그래서 이 용도 발명을 진행을 노바티스랑 같이 하다가, 그러니까 공동으로 이제 하다가, 그러니까 용도 발명을 할 때는 이 물질이 A라는 질환에 효과가 있다. 이거는 이미 이제 특허가 나와 있는 건데, 이 물질이 B라는 질환에 효과가 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하고 나서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데이터가 중요해요. 데이터. 의학 발명 쪽에서. 근데 요게 이제 그 전에 나왔던 논문에서, 다른 논문에서 이제 그 물질이 요런 효과가 주지만 B라는 그 질환에 또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또 언급을 해버린 거예요. 본인들이. 그래가지고 이게 등록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논문 발간하기 전에 꼼꼼하게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아까 전에 이제 논문이 퍼블리시 되기 전에, 논문이 공개되기 전에는 특허 출원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논문이 공개되고 나서는 특허 출원을 못하냐? 그걸 연구자들이 특허법을 다 알고 있으라는 법이 없잖아요. 어렵잖아요, 특허법. 그래서 예외 규정이 바로 요겁니다. 공지 예외 적용이라고 하는. 그러면은 이제 공개가 되고 나서 1년 안에 특허 출원하면은 그 공개한 발명자한테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은 걸로 봐줍니다. 요거 하나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논문 공개 많이 하셨지만 아직 1년 안 지났다. 그러면은 연구지원단한테 빨리 얘기하세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나 뭐 외부 기업하고 미팅할 때 특허를 내놓고 만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특히나 뭐 좀 작은 아이디어다라고 할 경우에는 특히나 연구지원팀에다가 한번 여쭤보세요. 이런 미팅이 잡혀 있는데 그 전에 임시 출원이라도 좀 해놓는 게 좋습니다. 임시 출원 뭐냐면 그냥 제안서라든가 아니면 논문이라든가 그냥 초안 상태에서 그냥 던지는 거예요. 그냥 파워포인트 몇 장이어도 돼요. 임시 출원 해놓고 일반 출원은 임시 출원하고 나서 1년 이내에 하면 돼요. 그 사이에 구체화하면 돼요. 그래서 임시 출원은 절차가 복잡하지도 않고 그냥 하루 이틀이면 하니까 요거는 어떤 미팅, 제3자 미팅을 할 때는 반드시 그런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허 문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명세서라고 하는 거에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담아냅니다.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록한 서면, 그래서 명세서예요. 특허 명세서. 여기서 되게 여러분들이 한 2페이지, 3페이지 해가지고 연구지원팀에 주면 변리사들이 그거를 한 40페이지 만들어 옵니다. 그래서 되게 두꺼운데 그것도 검토하라고 다시 드려요. 그러면 막 수술하느라 바쁜, 이거 언제 검토해?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특허 청구 범위. 특허 청구 범위가 바로 특허를 청구하는, 그러니까 나라한테 나 이거 요 구성은 내가 새롭게 만든 구성이니까 이 발명 구성을 나만 쓸 수 있게 해줘가 이 청구 범위 안에 들어있는 청구항 1에 담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권리서니까 요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변리사한테 설명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 기술 문헌 파트예요. 그래서 내 기술을 외부에 알리는 거예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영국에서 특허 제도가 처음 생길 때 발명을 자세하게 공개한 사람한테 독점권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 발명을 이 사회에 공개함으로써 사회적인 이 발전의 점프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 이제 이 제도를 만들 때 그냥 청구 범위만 쓰면은 이거는 등록을 안 줘요. 그래서 발명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부분을 작성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변리사들이 이제 문서 양을 늘려주는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크게 막 보느라 시간 들이지는 않으셔도 돼요. 자, 특허 포트폴리오 얘기를 이제 좀 하겠습니다. 하이프 많이 아시죠? 네, 울세라. 하이로닉이라는 우리나라 회사랑 그다음에 하이프를 만든 요 이제 GTS라고 하는 회사랑 이제 소송이 붙었어요. 그래서 GTS에서 특허 침해하지 마라고 경고장 발송하고, 하이로닉에서는 요거 얘네 특허 무효야라고 무효 심판 제기를 한 거죠. 여기 대전의 특허법원에서 그 무효 심판 특허청의 특허 심판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막 이제 싸움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막 서로 막 그 이제 막 그 반소 제기하고 막 무효 심판 다른 거 더 제기하고 막 그러다가 결국에는 2013년 12월 24일 날 이제 서로 합의하에 끝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이 울세라를 만든 이 회사에서 이 특허가 무효되면은 그러면은 다른 데 체결해놨던 라이센스 계약도 다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이로닉과의 소송을 합의로 잘 끝낸 거죠. 근데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어떤 기업이든 어떤 특허 소송에 걸렸을 때 특허가 없으면 그러면 상대방이랑 협상이 또 불가능해요. 그래서 삼성이랑 퀄컴이랑 삼성이 라이센스 비용을 내지만 라이센스 비용을 깎아줘 할 때도 삼성의 그 수많은 특허들이 그 어떤 지렛대 역할을 합니다. 협상의 지렛대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특허는 상대방을 공격하는, 그러니까 경쟁사가 이 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공격용 무기로 작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사례에서도 그거를 이제 간단하게 만든 게 바로 요 도표라고 보실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어떤 특허 소송이든 다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미국에서 특허 소송이 일어났을 때 대부분 서로가 갖고 있는 특허로 서로 막 소송을 합니다. 막 소송을 하는데 그때 결국에는 이 후발주자도 자기네 이제 특허가 많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당연히 알고 있기 때문에 요 후발주자들이 와서 특허를 사러 옵니다. 대학교에. 대학교 특허를 사러 그때 많이 와요. 남의 거 사서 상대방을 소송할 수 있어요. 당연한 겁니다. 무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허라는 무기를 대학교에 와서
사갑니다. 그때 라이센스나 특허 매각이 이루어지는 거죠. 병원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이제 세 가지 사례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 사례는 이제 담즙 배액관 유지에 관한 그런 사례예요. 그래서 담즙 배액관이 꼬이면은 이제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죠. 담관 내에서 세균이 증식되고 담관 내압을 증가시키죠. 그래서 폐혈증이랑 쇼크 유발이 되기 때문에 담즙관이 꼬이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담즙관이 요 까만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커팅을 해가지고 이제 튜브를 씌워가지고 이제 그 담즙관 얇은 게 꼬이지 않도록 이렇게 그냥 사용을 하고 계셨대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살릴 수 있지? 라고 이제 저희한테 여쭤보셔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자세히 들어보니까 일단 선행 기술이 있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해서 저희는 이제 조사 쪽의 전문가니까 선행 기술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확실히 뭔가 문제가 있긴 있어. 담즙관이 너무 얇기 때문에 그게 쉽게 꼬여.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 일본 애들이 또 특허를 내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미국이나 한국에도 요런 그 담즙관이 꼬이는 거에 대한 어떤 특허가 있더라고요. 선행 특허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이게 쉽지는 않겠는데요. 이렇게 하다가 저희가 이제 이쪽 여기 이제 아산병원 의료진 분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여기가 제일 많이 꼬인대. 고정부 쪽에 연결되는 여기가 제일 많이 꼬인다는 거예요. 담즙관이. 그래서 같이 이제 머리를 막 싸매다가 요 고정부 쪽에 연결되도록 연장부를 마련하는 거를 우리가 같이 만들어낸 거예요. 아이디어를. 그렇게 해서 얘를 특허 출원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꼬이는 거를 커팅할 수 있게 이거 근데 아이디어가 사실 그 컴퓨터나 뭐 PC방이나 뭐 IT 사무실 보면 이렇게 전선 많을 때 이렇게 약간 이렇게 커팅이 돼 있는 플라스틱 튜브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영향도 받은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고정부에서 여기서부터 꼬이지 않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연장을 이렇게 쫙 시키고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니까 안 꼬여. 그다음부터. 그래서 요거를 특허를 만들어서 저희가 진행을 해서 등록을 했는데 이걸 보고 이제 기업에서 이 특허를 사갔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의 아이디어가 이렇게 기업에 팔리는 간단한 아이디어죠. 네, 두 번째 사례는 요게 보면은 이제 방사선을 그러니까 엑스레이를 이제 찍어가면서 시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그때 이제 여기 이제 베드 주변에 이제 의료진들이 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보면서 이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그때 이제 의료진들이 이제 하반신 쪽이 노출이 되게 많이 되는 거죠. 방사선에. 그래서 여기서 방사선이 이렇게 위로 올라오긴 하지만 근데 요쪽 가려지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납을 넣은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 간단해. 너무 간단 이거 될까? 근데 이제 이거를 특허 등록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을 쓰는 거죠. 시술대 하방에 배치돼서 방사선 발생하는 방사선 발생부가 여기 있고 그다음에 촬영한 이미지를 수신하는 디텍터가 여기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차폐 매트인데 근데 여기 가운데는 차폐 물질이 없고 여기 양 옆에는 차폐 물질이 있고 해가지고 이게 등록이 됐습니다. 이거 굉장히 또 실용적인 아이디어여가지고 이것도 이제 기술 이전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인데 이거 뭐냐면 혈관 조종실에서 이제 손상성 의료 폐기물 용기인데 아마 선생님들도 이렇게 쓰시고 계시는데 근데 이렇게 수술하다가 이렇게 버리죠. 근데 이제 꼬린이 되면 좋은데 꼬린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벽에 약간 묻는 경우가 많다 이거죠. 여기 보면 벽에 막 묻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내셨는데 요거는 특허까지는 조금 약하고 디자인 출원을 해서 등록을 받아봅시다 해서 디자인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특허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게 현장에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실용적인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강아지 이렇게 목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폐기물 쪽에 받아낼 수 있는 이런 장치들이 디자인으로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디자인권도 역시나 실용적인 부분이 많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딥하게 이제 들어가면서 마칠 텐데요. 병원 연구 결과물에 대한 특허 확보 전략인데 최근에 많이 이제 증가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소프트웨어 쪽이에요. 그러니까 전 분야에 뭐 이비인후과가 됐던 정형외과가 됐던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 결합하는 특허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할 때 실험 데이터가 필요하냐? 꼭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희 고객사 중에 이제 네오팩트라고 여기가 2014년부터 저희랑 같이 했는데 그때는 6명 스타트업이었어요. 근데 이 회사가 투자를 많이 받아가지고 2018년도에 상장이 됐죠. 기술특례 상장돼서 뭐 그냥 몇 년 만에 상장되는 걸 보고 물론 저희랑도 이제 굉장히 친해서 이제 상장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많이 도와드렸죠. 근데 이런 식으로 어떤 그 현장에서의 아이디어를 간단하게 특허 출원하고 그다음에 등록을 받아서 포트폴리오 구성을 했다.
그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랑 둘 다. 자,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임시 출원을 한 거예요. 찜하는 거야. 가출원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임시 출원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아직 뭔가 발명 신고서가 막 완성이 되진 않았어. 막 데이터가 나오진 않았어. 근데 요런 방향으로 접근을 해보면 어떨까 하면서 그 내용을 임시 출원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날짜 보면 2016년 3월 31일이죠. 1년 안에 구체화시켜서 일반 출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반 출원은 임시 출원하고 나서 1년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등록 결정이 나올 때쯤 해서 분할 출원해서 새끼 출원을 막 만든 거예요. 새끼 출원 만들어서 특허 한 건보다 그 관련돼 있는 특허 한 3-4건 있으면 훨씬 더 강력하게 보호돼요. 왜냐하면 3-4건으로 구성되어 있는 특허 포트폴리오는 경쟁사 입장에서는 무효 심판을 3번, 4번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는 3-4건 내는 게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진 않지만 분할 출원하고 그러면 금방금방 생겨요. 분할 출원이 비싸지도 않아요. 일반 출원처럼. 근데 3-4건 만들어 놓으면 상대방한테는 이 3-4건의 포트폴리오를 다 없애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분할 출원 통해서 보호가 됐고 이 회사가 상장할 때 그 뭐 특허 비용 뭐 한 300만 원 뭐 이렇게 400만 원 들었던 게 뭐 한 건당 뭐 몇억 뭐 몇십억의 가치를 인정받았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인공지능 특허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데이터가 있으면 등록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각 분야별로 어떤 연구를 진행하시다가 AI 도입해서 이렇게 했더니 정확도가 더 높아졌어. 그럴 때 데이터가 있으면 훨씬 더 등록이 잘 되긴 합니다. 근데 없다 하더라도 가볍게 임시 출원 진행해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특허가 연구자분들이 잘못 아시는 게 효과가 뛰어나야지 특허 등록돼라고 알고 계세요. 그게 아닙니다. 구성이 새로우면 됩니다. 그러니까 발명의 구성이 새로우면 등록이 돼요. 효과가 얼마나 뛰어난지는 특허청에서 심사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나중에 시장에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건 같은 내용이니까. 자, 그리고 요게 이제 딥러닝이나 AI를 이용한 그런 이제 진단 방법, 연구 방법 이런 게 등록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서울여자대학교 쪽에서 이제 교수님이 냈던 특허. 자, 요 40페이지가 이제 직무 발명 관련된 건데 사실 병원에서는 직무 발명이 아닌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직무 발명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특허 출원해도 되는데, 근데 직무 발명인 경우에는 그걸 몰래 이렇게 막 빼돌렸다가 대학이나 병원이랑 관계가 굉장히 틀어질 수 있어요. 형법적인 문제도 많이 가요. 처남 이름으로 이렇게. 와이프 이름은 무조건 걸려요. 왜냐하면 주소가 같기 때문에 와이프 이름, 배우자 이름 무조건 걸려요. 처남 이름 했다가 또 걸려요. 그래서 직무 발명이 이게 되게 중요한 이슈고 직무 발명 신고서, 발명 신고서라는 것 자체가 직무 발명 신고서예요. 그래서 이제 연구지원단한테 제출하시고 심사 받으시고 저희 특허법인 BLT랑 같이 일을 하시면서 완성돼가는 과정을 한번 경험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리 프로세스는 어렵지는 않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병원이나 산학협력단에서 그러니까 대학에서 나오는 것들이 보면은 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한테 기술 이전이 되는 경우도 있고 교수님들이나 연구원분들이 직접 창업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가지고 요즘에 이게 두 번째가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 3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에 넘어가는 케이스는 오히려 조금 줄어들고 있어요. 바이오, 신약, 후보물질 뭐 이런 것들은 대기업에 바로 넘어가기도 하는데 일단은 메디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도 90년대가 거의 마지막이에요. 메디트로닉스는 오히려 M&A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이나 병원에서 나온 아이디어들이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한테 이전되고 나서 그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을 인수하는 방향으로 가요. 그래서 팔리는 특허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고 우리 일단은 환자가 많지 않더라도 뭔가 이렇게 좀 시장이 경쟁자가 많지는 않다. 근데 다국적 기업이 뭔가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쪽에 특허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고객사 중에 그 아산병원 출신 스타트업들이 많습니다. 교수님들이 창업해서. 그래서 라덱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사선 치료기 쪽을 개발을 해서 지금 라덱셀 같은 경우에는 74억 원을 투자 유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뉴neps라고 그 아산병원 강동화 단장님, 교수님. 그래서 뉴nep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지털 치료제 쪽으로 해서 지금 굉장히 잘하고 계시고 투자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그널 하우스라고 하는 데인데 이건 이제 그 마취 쪽에서 이제 수술 중 각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시그널을 어떻게 알아내지를 연구를 해서 그거를 아산병원 이름으로 특허 출원하고 등록받아서 창업한 다음에 투자받고 아산병원에서 사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회사가 이제 지금 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